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크마 리그 화목, 이론, 크마 리그 엑셀 2016, 자, 차트 시트고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아닌가요? 화목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차트 개체 선택, 사항별 탭이 이렇게 나타나고, 축 제목을 쓰겠다. 그러면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축 제목은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 축 제목을 다시 설정할 수가 있고, 보조 세로 축 제목을 설정할 수가 있고, 가로 축에 대해서 제목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가로 하면 이 아래쪽에, 자,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고 싶으면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듯이 엔터, 텍스트 편집이라는 게 오른쪽 마우스 텍스트 편집하는 바로 가기 메뉴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엔터. 그리고 내용 입력, 저는 모델명이라고 입력할게요. 빠져나올 때 ESC. 자, 그 다음 디자인 탭에 갑니다.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세로, 여기. 자,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구성 요소를 없애는 방법은 여기서 다시 클릭하시면 사라지고요. 초록 색깔 아이콘 이렇게. 그리고 다시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을 나타내겠다. 구성 요소 지우는 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 가기 메뉴에 있는 거 구성 요소를 지운다는 메뉴. 그 다음에 딜리트 키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 글자를 입력을 하실 때, 자, 이 구성 요소에 글자를 입력을 하실 때 이거 자,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금액. 빠져나갈 때 ESC. 자, 그러면 텍스트의 방향을 이렇게 두는 방법도 있지만 텍스트의 방향을 두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홈 탭에 갑니다. 맞춤 그룹에 가시면 이게 텍스트의 방향을 트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텍스트 위로 예전이죠. 시계 반대 방향 각도라든지 시계 방향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세로 쓰기, 결 확인해 보시면 텍스트 미러 예전, 그 다음에 텍스트 아래를 자, 그러면 요 가로축 제목처럼 모델명처럼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게끔 하려면 우리가 이걸 이제 가로 방향이라 이야기하는데, 자, 다시 갑니다. 그럼 저거 다 설정되는 값이고 설정된 값은 초록 색깔로 이렇게 나타난다 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져 있는 저 단추를 클릭합니다. 저 메뉴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그러면 기본 해제되고 기본 값인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익혀두시고, 아니면 이걸 어디 가서 찾으셔야 되냐면, 자, 저 따라오세요. 서식, 선택, 구성요소, 세로 값, 축 제목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고, 자, 여기 보면 텍스트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 초록 색깔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 3개의 아이콘 중에 맨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클릭. 그러면 여기 텍스트 상자 항목 아래에 보면 텍스트 방향 보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됐습니까? 자, 축 제목 서식 작업창 열어두신 분들은 닫을게요. 자, 그 다음, 자, 보조 세로축에도 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보조 세로 쭉. 그럼 이렇게. 자,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차트 작업하실 때처럼 어떻게? 자, 보조 세로축 제목이라는 항목 선택하신 다음에 구성요소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로 옮겨갑니다. 수식 입력줄을. 그리고 참조해서 가져오겠다. 이꼴. 그리고 수익이 있는 셀 주소 참조.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거 꾸미는 건 이쁘게 꾸미는 건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글꼴.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글꼴 대하상자를 나타내어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건 뭐 편하실 때 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자, 그 다음 내용. 자, 범내 구성요소 선택하는 거 서식 현재 영역 서식에 구성요소라는 목록 단추 눌러서 차트 요소라는 곳에서 범내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구성요소의 이름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든지 글꼴 이름, 글꼴 크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처리하시든 뭐 오늘 처음이니까 한 번만 하고 더 갑시다. 뭐 그다음에 크기 이런 정도. 그다음에 도형 스타일은 서식에 선택 구성요소 범내 도형 스타일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단추 눌러서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시고 이름 나오니까 이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위치. 자, 디자인 탭에 가십니다. 범내 구성요소 하나죠. 그러면 범내라는 구성요소를 없음 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타낼 때 내가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은 구성요소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범내 서식. 구성 해당 차트 요소에 대한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겠다. 그럼 여기 범내 옵션이라는 항목 아래 하얀목에 범내 옵션 보이시죠? 초록 색깔 막대 모양 저기 그래프처럼 생긴 아이콘. 그 범내 옵션의 위치 조정 보이세요? 여기. 자, 작업창 닫겠습니다. 자, 그림 영역 차트의 계열, 즉 막대나 꺾은 선형이 나와 있는 뒷배경 이렇게 차트상에서 선택하시던 리본 메뉴상에서 그림 영역이라는 구성요소 선택하시던 채우기 색깔, 도형 채우기 색깔, 뭐 그림 아니면 질감 이렇게. 아니면 그림 영역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림 영역 서식 그리고 그림 영역 옵션의 채우기 및 색선의 채우기 그리고 단색 여기서 단색입니다. 방금 설정했던 그 내용이 리본 메뉴상에서 그래서 색 목록에 가셔서 채우기 색깔을 설정하겠다. 작업창은 당장 필요 없이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눈금선이라고 그래서 구성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에서. 그러면 주눈금선, 자, 기본 주눈금선 가로 방향. 지금 잘 안 보이죠? 보이나요? 잠깐만요. 자, 이 회색 선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방향이 가로 방향이고, 기본 초록 색깔도 이제 기본 가로 방향 세로축에 대해서. 그러면 없어졌죠. 나타낸다면 가로 주눈금선 가로 방향. 그 다음에 눈금선 중에 세로, 기본 세로, 여기까지 맞게요. 기본 세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로 방향이고 가로축에 대해서 이렇게 주눈금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표시 숨기기. 다음 데이터 표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라는 구성 요소. 자, 데이터 표라는 구성 요소는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요 항목 이름, 계열 이름, 그 다음에 계열각, 요 내용을 일목요연한 표로 나타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성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 데이터 표, 범례 표지와 나타내는데, 범례 표지라고 하는 건 계열의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이게 범례 표지 포함. 그래서 요 부분. 표. 차트 구성 요소에 데이터 표, 범례 표지 없음 하면 요 색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를 옮겨서 데이터 표라는 구성 요소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지우는 건 아까 뭐처럼 이 차트 구성 요소라는 이 메뉴에서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라는 메뉴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딜리트 키, 구성 요소 선택 딜리트 키. 지우는 게 기본이니까. 표시 숨기기. 자, 그 다음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거든요. 자,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트를 이쁘게 꾸미기 위한 디자인, 차트 스타일. 그래서 자세히 단추 눌러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런 형태의 내용을 다루겠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색깔을 좀 조정하고 싶다. 색 변경. 색 변경. 색 변경. 색 변경. 그래서 목록 색깔의 전체 색깔이면 전체에 대한 색깔. 지금 현재 이런 색깔을 이용해서 차트를 꾸민 거고요. 그 다음 목록의 이름이 색이군요. 클릭.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색 3.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색깔의 목록을 가지고 꾸민다. 이 색깔의 목록을 색 4라는 이름을 준다는 거죠. 색 변경. 그 다음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그래서 방금 차트 구성 요소들의 조합들입니다. 차트 구성 요소들의 조합. 이런 조합으로 차트를 만들겠다. 아니면 이런 조합으로 차트를 만들겠다. 아니면 뭐 이런 조합으로 차트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방금 배웠던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이야기를 좀 하면 요령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익히셔야 되는데, 이걸 익히기에는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실 때마다 일단 시간이 좀 걸리다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때 찾으실 때 이제 요령은 뭐냐면, 자, 색깔 바꾸세요 라는 이런 정도, 뭐 글꼴 이름 바꾸세요, 글꼴 뭐 크기 바꾸세요 라는 그런 직관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뭐 최대값, 최소값, 값을 거꾸로 뭐 이렇게 보조축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잘 우리가 차트를 다룰 때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 그런 용어들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자, 새로 값축을 선택하시고 축 서식 작업창을 여시면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축 옵션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 옵션이라는 데 있습니다. 옵션이 다 이거 그래프처럼 막대 그래프처럼 생긴 게 축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에 대한 옵션이든 범례에 대한 옵션이든
어려운 용어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 안에 다 있습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그러니까 그거 요령 하나 익혀 두시면 될 겁니다. 시험 준비에 있어서. 나머지 다 직관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리본 메뉴에 작업창, 방금 오른쪽 작업창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 다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디자인 탭, 서식 탭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트 스타일, 그 다음에 색 변경, 차트 스타일 색 변경, 자, 요거 기억하시고 조금 되돌리고, 그 다음에 서식 탭에 가시면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한 차트 요소에 대한 도형 스타일, 도형 스타일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작업창을 열면 나오는 기능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자, 그러면 대부분의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좀 손에 익숙하게 만드시고, 자, 교재에 있는 실습 문제 한번 촬영해 봅시다. 자, 파일 탭에 열기,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문서, 크말, 리급, 함호, 죄송합니다. 월수, 이론, 마지막 파일입니다. 내용 전달, 기타 작업이 차트, 잠시만요. 차트 1시트 선택하시고, 교재 197페이지, 자, 1번 차트 1시트의 차트를 질상에 따라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자, 차트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트를 수정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수정하는 거나 만드는 거랑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 참고 밑에 있는 참고 표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차트 작성시 0.7이 됩니다. 제 화면 봅니다. 자, 아마 차트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만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언뜻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뭘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되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죠?
차트를 다시 만든다. 물론 그거 틀린 생각 아닙니다. 근데 그 많은 저 내용을 어떻게 다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차트가 없어졌다. 이건 무슨 말 이야기죠? 차트를 지워라는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렸던 명령을 뭐 하면 됩니까? 취소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컨트롤 Z 알아두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 기능을 모르니 다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밖에 유추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자, 그 다음. 이게 신규로 차트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자, 제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형 삽입이나 그 개체라는 것, 아니면 차자,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차트를 이렇게 만드시거나 하시면 고유 이름이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이름 상대에. 이렇게. 그런데 이 고유 삽입을 하거나 만들게 되면, 생성하게 되면 이 고유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차트도 이름이 있겠다는 이야기네요. 선택해보니까 차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요거 새로 만들면 이름이 새롭게 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차트를 만드냐 말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컨트롤 Z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컨트롤 Z 명령 취소. 자, 그러면 수정 작업을 해야 되니 차트 개체 선택. 1번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 수정. 자, 계열 별정 통신 계열 여기죠. 자, 클릭. 빨간 색깔 계열이죠. 클릭. 그럼 이게 계열 선택이죠. 이게 제거된다는 이야기는 뭐?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자, 일단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기 전에 잠깐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건 이런 표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식을 이용하는데 이게 끝자락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이라면 드래그 동작을 써서 조정을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별정 통신 서비스가 여기 아래쪽에 있거나 메뉴에 있으면, 근데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 가지고는. 자, 그러면 어디 가야 되죠?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에 가 있어서 뭐 한다고요? 계열을 제거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차 계열, 별정 통신 서비스라는 계열을 지우겠다.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편하실 때는. 근데 다 알아두세요. 그 대신에. 자,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차트 종류 선택, 차트 선택.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이건 차트 전체를 선택한 겁니다. 종류 변경. 그리고 누적 세로 막대형. 자, 위에 세로 막대형 영역 항목에 가셔서 누적 세로 막대형.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세분화되어 있는 저거는 행과 열, 즉 범례와 가로축, 세로축에 있는 값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본 앞에 거. 선택되어 있는 사항은 회색깔 확인. 이렇게. 3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요소 추가는 디자인 탭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그림이 주어져 있네요. 같이 입력하시오. 직접 타이핑 쳐서 입력합니다. 엔터. 정보통신 서비스별 세부 이 오타 조심하시고 타이핑 다 되셨으면 빠져나올 때 ESC 누를게요. ESC.
오타 조심하세요. 4번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데이터 요소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가운데로 설정하시오. 기간통신 서비스 파란색 막대입니다. 일단 어떤 막대가 되든 이메일 막대를 선택. 그러면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 선택.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건 차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 기본적으로 차트 작업할 때 선택했던 이 숫자 값을 의미한다, 표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트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 추가하려면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레이블의 위치는 가운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숫자 값이 나타납니다. 아, 잠깐만요. 잘못했군요. 요건 계열 전체 레이블 표시군요. 자, 잘못 내렸던 명령 취소 아니면 지운다든지 취소.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차트 영역 선택. 자, 요거 2019년 요소 막대 하나에 대해서만 레이블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일단 파란색 막대인 기간 통신 서비스 선택. 그럼 이건 계열 선택. 계열 선택.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019년 막대를 다시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체 계열의 한 부분 뭐라고요? 데이터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그 차트 요소라는 목록에 보시면 기간 통신 서비스 계열의 요소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구성 요소 추가죠.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위치는 가운데, 그리고 숫자 값만,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 값만 화면에 나타납니다. 5번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로 설정하고 범례는 아래쪽으로 표시해. 자, 그러면 계열이니까 특정 계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특정 계열을 하나 선택합니다. 이거 묶음은 누적형입니다. 묶음이 아니고요. 그리고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라는 용어, 좀 어려운 용어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나 서식 탭의 선택 영역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운 용어는 어디? 옵션에 가면 다 있다 그랬죠. 이렇게. 제 화면 잠깐만 봐주실래요? 여기 옵션, 네? 옵션. 여기 가시면 보조축이란 용어, 뭐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자, 계열 겹치기는 이게 이 색깔과 이 색깔, 다른 색깔이 이게 겹치는 정도죠. 겹치는 정도가 지금 거의 딱 다 맞아 들어간 거잖아요. 100%잖아요. 그럼 이걸 겹치지 않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값을 0으로 주면 되겠네요. 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계열이 겹쳐지는 정도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간격 너비는 묶음과 묶음 사이 빈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빈 공간 보이시죠? 묶음과 묶음 사이에 여기. 요것도 지금 182% 정도인데 이걸 얼마로? 0 하면 간격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구조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마 197페이지에 있는 이 차트 그림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작업한 거냐고요? 그냥 막대형을 작업한 겁니다. 막대형 작업.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범례는 작업창을 닫아버릴게요.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시오.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의 범례 아래쪽, 아니면 범례라는 구성 요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범례 서식. 그래서 범례 옵션에 아래쪽 이렇게 작업하시던,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저장,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차트 2.
교재 200페이지. 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차트, 이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직접 만드는 문제는 없습니다. 수정하는 게 시험 문제고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작성해서 0점 처리된다. 컨트롤 Z 꼭 기억하세요. 1번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자,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차트 개체 선택, 사항별 탭이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시고 합계 계열 노란색 막대군요. 자, 노란색 막대, 임의의 막대를 하나 선택합니다. 계열 제거. 물론 데이터 선택이라는 창을 열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계열이라는 구성 요소가 사라지면 된다. 삭제, 딜리트 키. 차트 종류를 누적, 가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하시기 전에 제 화면 잠깐만 봅시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 적혀져 있는 게 가로축이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항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자, 그 다음 여기 숫자가 있는 부분 세로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축이라는 죄송합니다. 값이나 값이라는 내용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차트의 종류를 바꾸려고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가로 막대형 중에서도 누적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밑에서 선택하는 사항은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기본값 그리고 확인 잠시 대기. 그러면 세로축에서 가로축으로 바뀌었죠. 그럼 축의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자,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있는 게 방향은 세로축인데 내용은 항목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숫자 값이 나와 있는 부분은 축은 가로축입니다. 방향은. 그런데 어떤 내용이 값이라는 숫자 값이 나와 있죠. 그것만 좀 이해하시고 3번 갑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를 지정하고 A1 셀과 연동하죠. 자, 일단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요소 추가. 구성요소는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값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트 위. 자, 잠깐만요. 이번에는 A1 셀과 연동이죠. 특정 셀과 연동, 특정 셀과 연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 가야 된다고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클릭. 그래서 컷을 넣으시고 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꼴 그리고 해당 셀 주소 클릭 A1 이렇게. 이게 연동, 연결, 수식 작업. 그리고 엔터. 4번 근로장학 계열에만 근로장학 계열 회색 계열의 막대군요. 클릭. 회색 막대 클릭하면 전체 계열을 선택해 준다. 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설정하시오.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 추가입니다. 디자인 탭에서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 화면에 표시가 되어진다. 4번 근로장학 계열에만 했죠. 죄송합니다. 5번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테두리 스타일 너비 2포인트 둥근 모서리. 자, 이런 작업을 여러 개의 서식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요소 선택하시고 리본 메뉴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지금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둥근 모서리라는 거하고 아마 너비 2포인트라는 건 여기 없습니다. 이게.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여기 보면 윤곽선의 너비 두께를 이야기합니다. 두께 너비 2포인트라는 값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라는 용어도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설정하고 없는 내용을 작업을 하려면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작업한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차트 옵션 그 다음 자 밑에 효과라는 오각형 형태의 아이콘 클릭 그리고 그림자 미리 설정 목록 단추가 그림자 목록 단추입니다. 클릭. 자 여기도 이제 시험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건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요 목록 값과 지금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게 안쪽 가운데죠. 안쪽 가운데라는 값 두 가지 종류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게 나오더라도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고 안쪽 가운데 클릭. 그럼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자 페인트 모양 생긴 아이콘 색 및 선, 테두리, 윤곽선, 테두리, 선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테두리 항목 선택, 테두리 스타일, 너비, 밑에 너비 2포인트 값 설정하시고 직접 입력하시거나 PT는 크기 값을 이야기합니다. 크기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 둥근 모서리 아래쪽으로 작업창 아래쪽에 보시면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이 따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 체크 그러면 라운딩이 지어진다. 저장 차트 3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교재 204페이지 이제 빨리 읽을게요. 차트 3 시트의 차트 지상에 따라 그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차트는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기루 차트는 0.7에 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자 일단 차트 수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차트라는 개체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서 화면에 리본 메뉴가 사항별 탭이라는 게 나타나 있어야 된다. 1번 모델 명별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의 범위를 추가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모델 명별 수익이라는 게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수익이라는 텍스트 제목하고 숫자 값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요 내용이 추가되어야 된다. 그러면 화면상에 이게 보이면 어떻게 드래그 요 표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선택창을 열어서 이 범위를 조정하는 것. 자,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 범위 다시 재설정하는 방법. 컨트롤 키를 눌러서 생산값, 판매값. 근데 이건 단점은 이 내용을 외우고 있어요. 저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긴. 그럼 어찌되든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 2번 수익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수익 계열, 회색 계열 클릭. 이쁘게 꾸며야 되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고 잠깐만요. 닫을게요. 이거 나중에 와야겠다. 자 죄송합니다. 이 계열에 대해서 뭐 할 거죠? 차트 종류를 바꿀 거죠. 죄송합니다. 이 계열의 차트 종류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겁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종류를 바꾸겠다는 것은 콤보 차트, 혼합형 차트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콤보에 와 있습니다. 콤보 영역에 생산가, 판매가는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수익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뭘로 바꿀 거라고요?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면 이름이 나타납니다. 표식이 있는 끈끈선형 목록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 다음 차트의 종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축이 두 개 있는데 왼쪽 기본 세로축이라고 했습니다. 세로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보조축. 그래서 보조축의 내용을 쓰겠다. 숫자 값을 쓰겠다.
체크 안 하면 기본 축의 내용을 쓰겠다. 체크되어 있으면 보조축을 만들어서 보조축에 있는 내용을 쓰겠다. 이렇게 차트 종류 변경 보조축 체크. 그러면 차트의 형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확인. 그 다음 끝난 거 아닙니다. 보조 세로 값 추가의 최대값 20만으로 지정하시오. 자, 그러면 보조 세로 값축 선택 꾸며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최대값 최소값 이것도 뭐 금방 찾기 좀 힘들죠. 그러면 축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고 옵션. 일단 옵션. 그래서 여기 경계 최소 최대라고 하는 이게 최소값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값을 20만.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거기 20만 해서 200,000이라서 200,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 콤마는 그 문제에서 0이 숫자의 자릿수가 얼마큼 되는지를 표현해 주고자 하는 거지, 그걸 여기다 입력하면 숫자로 인식 못 합니다. 그냥 콤마 빼고 입력, 그리고 엔터. 3번 갑니다. 작업창을 닫아버릴게요. 저는 열어두셔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수익 계열에서 일단 수익 계열 초록색 막대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색 선. 자, 제 화면 봅니다. 수익 계열은 끝건선입니다. 끝건선 계열을 선택하실 때 제 화면 봅니다. 선을 당연히 클릭하는 거 당연한 양이겠죠. 그 다음 해제.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다시 이번에는 어디를 선택하시냐면 표식 있죠. 표식. 지금 현재 동그라미 표식을 쓰고 있네요. 표식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 그럼 이것도 계열 선택입니다. 그런 다음 가 023 요거죠. 여기 이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표식이 있는 요게 데이터 요소입니다. 요 표식이 데이터 요소입니다. 끝근선에서.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를 표식에다 올려두시고 클릭. 그러면 한 개의 표식만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근선에서의 데이터 요소 선택입니다. 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설정하시오.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 추가,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위쪽, (4번) 세로 값 축 제목은 가로 제목으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구성 요소 추가, 디자인,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 목록 단추 눌러서 축 제목, 기본, 자, 세로 값축 제목이라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본 세로 값축, 그냥 세로 값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 세로축이 세로축을 이야기합니다. 클릭. 그럼 이렇게 텍스트의 방향이 가로죠. 자, 요건 홈 탭 맞춤 그룹에 텍스트 방향이라는 목록 단추 눌러서 텍스트 위로 예전이라는 항목을, 초록색 항목을 클릭해서 해제. 아니면 꾸며야 되는 내용이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제목 서식 작업창을 나타내시고 글자를 꾸미니까 텍스트 옵션, 그리고 텍스트 상자, 그리고 텍스트 방향 가로 이렇게 선택하시든지, 그리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는 건 그림을 보고 타이핑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엔터. 그리고 단가 빠져나올 때 ESC키. 5번 차트 영역은 색 변경, 색구로 지정하시오.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디자인 탭에만 있는 게 차트 스타일, 색 변경, 빠른 레이아웃 설정. 그래서 그 중에 색 변경, 목록의 이름 확인합니다. 색구랍니다. 문제 값이 목록
값 확인하시고 색구 그리고 클릭 끝났죠? 저장. 자, 파일을 하나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제 화면 보실래요? 크마 리그 월수라는 폴더명과 이론이라는 폴더명 사이에 단추 있을 겁니다. 목록 단추 있을 겁니다. 클릭. 이 부분 클릭. 그리고 제가 어제 세팅을 좀 해놓았거든요. 자료. 연습 문제. 2021년. 클릭. 폴더 클릭. 그리고 엑셀 A형. 더블 클릭. 그리고 1급, 2급 A형 소스. 더블 클릭. 이건 도저히 없는 내용이라 제가 방을 드릴게요. 받으시면 첫 페이지 야구 있습니다. $6752 그리고 잠시 기다리세요. 뭐부터 진행할 거냐고요? 수고 썼지만 찾다. 자, 저 따라오세요. 혹시나 해서 그냥 온 김에 자, 파일 탭에 방금 파일 열 때 암호 설정하셨죠? 암호 설정하실 줄 아세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암호 없애는 거 필기시험 때문에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이 있는 폴더가 이렇게 열릴 거고요. 그 다음 저 따라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에서 아래쪽에 우측 하단에 도구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시험에 XL, SM이라는 파일 형식 시험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옵션 단추 클릭. 그리고 여기 열기 암호 보이세요? 열기 암호. 지우세요. 필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확인. 그러면 이것도 파일의 암호도 파일의 일부분인 정보입니다. 그게 지금 바뀌었죠? 그러면 저장 하면 같은 이름으로 저장할 거냐? 덮어 쓰면 되겠죠? 예. 그러면 다음에 자 그냥 제 화면 보세요. 다음에 이 파일을 닫았다가 다음에 다시 열게 되면 최근 사용한 항목 오른쪽에 2급 A형 소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암호 없이 그냥 바로 엽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기시험 때문에 가르쳐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차트 시트로 갑니다. 그리고 받았던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제 4 차트부터 갈게요. 이제 차트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령까지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한 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했던 내용들과 비슷하죠? 네? 시험은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1번 교재만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원래. 차트 실습 안 해보셨잖아요. 실습해 보셔야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내용 읽어보셨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합계 계열, 자, 차트 수정이니까 차트 개체 선택, 그리고 사항별 탭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동그라미 합계 계열과 2010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합계 계열 여기죠? 이거? 그럼 이거 실선까지 이용해서 끝자락에 있으니까 이 실선 이용해서 없애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16 요소 요거죠, 요거? 그러면 여기도 파란 색깔?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끝자락에 있는 거니까 이건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쉬운 약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선택에 가서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범위에 가서. 떨어져 있는 범위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선 이용하는 거
알아두시고 당연히 그건 기본적. 그다음 거기서 안 되면 데이터 선택에 가서 처리한다.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 자,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그다음 누적, 세로 막대형. 자, 세로 막대형 영역에 와서 이름이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 선택. 확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를 지정한 후, 자, 차트 구성 요소 추가,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A1 셀과 연동되도록. 그러면 이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식 입력툴에 가셔서 식으로 처리하셔야 된다. 이꼴, 자, 해당 셀 주소 찾으러 가야죠. A1 클릭, 그리고 엔터. 제가 뭐 틀리는 거 확인하시고 지적하세요. 근로장악 계열에만, 근로장악 계열 초록색이네요. 막대군요. 클릭. 그래서 근로장악 계열 선택. 데이터 레이블 값으로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에 설정하시오.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 표시 추가,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 화면에 나타난다.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서식 탭에서 차트 구성 요소, 차트 영역 선택,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하시거나 선택 영역 서식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시거나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고, 테두리죠. 그러면 색 채우기 및 선, 그리고 테두리 항목 클릭,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 클릭. 됐습니다. 그리고 저장, 작업창 닫으시고 필요에 따라 저장, 컨트롤 S. 항상 시트상에 작업이 끝나면 컨트롤 S 누르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컨트롤 S.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방금 수업 시간에 저 교재에서 다뤘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해 보셨으니까 자 다시 죄송합니다. 첫 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첫 페이지에 유의사항. 그리고 요 파일 아까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자, 뭐 인적사항 잘못 입력하는 거, 뭐 불이 크게 입력할 건 없습니다. 뭐 확인해 보세요라고 나올 거고요. 실제 강의. 그다음에 암호 입력은 정기 시험에만 암호 입력을 하고 상시 시험장에 가시면 암호 필요 없습니다. 입실하셔서 뭐 본인 확인 절차 거치시고 앉아서 마우스, 키보드,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지 유무 확인 체크하시고, 에? 타이핑도 다시 해보고요. 그다음 이상 없으면 이제 시간이 되면 시험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에 엑셀 파일이 화면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냥 상시 시험장에 가시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작업 표시지라고 작업 표시지라는 이 부분 안 나타납니다. 엑셀 프로그램으로 화면 전체가 다 나타나고 작업 표시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화면 전환하려면 프로그램 이렇게 전환하려면 Alt 탭이라는 기능 알고 계시죠? 안 먹힙니다. 오로지 엑셀 프로그램만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외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내용 중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셨죠. 텍스트 파일. 그 파일이 기본적으로 폴더가 바로 이 파일이 보이도록 폴더가 열리긴 한데 간혹 안 열릴 경우도 100에 한 번쯤 있습니다. 운이 나쁘면. 그래서 그 파일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읽어보셔야 되고요. 어떤 의미냐면 기본 취지는 겁니다.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처리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지시하는 것 외에는 절대 처리하지 말라는 거죠. 처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원상 복구시켜 놔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원상 복구를 시켜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것만 열심히 하려면 정말 준비를 잘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덜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시면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내용이 생겨나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채점을 하지 않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셀에 값을 잘못 입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잘못돼 버리면 채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채점을 아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다음 여기는 뭐 수식 작성 시 제시된 문제 파일의 데이터는 변경 가능한 가변적 데이터를 감안해 문제 풀이를 하시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아시겠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함수 문제 풀이해 보셨잖아요. 풀이해 보면 거기도 나와서 문제 2번에 함수 문제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표시에 에? 문제 푸시다 보면 표시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건 예일 뿐이지 저기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저기에 따라 작업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가변적이라는 건 이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일 뿐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표시 예라고 적혀져 있는 거 표현이 좀 어려운데 거기 있는 표현이 그러니까 표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수식 작성 시 제시된 파일의 데이터는 변경 가능 가변적 데이터임을 감안하여 문제 풀이하죠. 그러니까 표시예라고 하는 건 예일 뿐이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값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조심하시고 좀 되게 어려운 표현을 좀 적어놨네. 좀 쉽게 풀어놓으면 될 건데 다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 다음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항상 값은 뭐? 기본값 예? 기본값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2016 버전 오피스 2016 버전 시험을 본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 문제 읽어보시고 내용 입력하세요. 오타 없이 쭉 입력하세요. 시간은 한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식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다른 기능을 적용하려고 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괜히 뭐 50.00에서 소점 자릿수 맞추려고 표시 형식 바꾸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어려워요. 제 화면 보시고 진행하실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고 데이터 입력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입력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네. 왜냐면 자료 성격 같은 게 세로 방향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어서
자, 제 화면 보세요. 네? 자, 제 화면 보세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아마 50.00%인데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2권 교재에 가시면 제 화면 들으세요. 지금 뭐 타이핑 연습 때문에 지금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몇 분 동안 이거 한 3분이면 입력 다 하셔야 됩니다. 양이 적은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교재 2권에 가면 모의고사 문제, 최신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아마 양이 좀 한 20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연습 좀 해보세요. 네? 타이핑 연습. 시험에 맞는 타이핑 연습. 자, 거기까지 해두시고 저장, 컨트롤 S. 자, 시트 옮겨갑니다. 기본 작업 20%. 5분 드릴 테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 1에 2번. 4분 정도 드릴게요. 4분. 자, 같이 봅시다. 1번 A1 F1 영역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죠. 글꼴 맑은 고딕. 글꼴 이름을 이야기하죠. 여기 맑은 고딕이란 글꼴이란 클릭. 글꼴 크기, 그 옆에 있는 글꼴 크기 16 없으면 직접 입력 엔터.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세일스식 대화상자 안에서 보셨습니다. 세일스식 대화상자 안에서. 근데 굵게라는 기능은 밖에도 있죠. 여기 리보면 이상의 굵게 밑줄 목록 간추 눌러보시고 밑줄 실선 같은 표현입니다. 밑줄 실선 같은 표현입니다. 이중 실선 동그라미 2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셀 범위 5개는 떨어져 있는 범위를 동시에 선택하세요.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소통 여러 번이 알려드렸습니다. A4에서 A6 선택 먼저 그리고 난 이후에 왼쪽 Alt키를 누르시고 죄송합니다. 컨트롤키를 누르시고 나머지 내용 선택 동시에 선택해서 명령을 실행하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번 더, 두 번. 이게 파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회색깔로 나와야 됩니다. 회색깔 명령 적용. 지정하고 A3부터 F3, A3부터 F3 셀 스타일 여기죠. 홈 스타일, 셀 스타일 강조색 5 3번 C4에서 C6 영역은 여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셀 서식 중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퍼센트 표시와 같이 나타나시오. 80에서 90이면 80에서 90% 나타나시오. 자 화면 봅니다. 셀 서식에서 가장 어려운 거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 형식 문자 데이터일 때 뭐 골뱅이랑 코드를 씁니다.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 따옴표 문구서 처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네? 문자. 이게 문자가 아니고 뭐죠? 그럼 숫자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문자 뒤에 퍼센트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네? 바로 읽었던 문제에 자 그러면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 상자 컨트롤 1 그리고 사용자 지정 문자를 있는 그대로 표시하세요. 골뱅이 이중 따옴표 퍼센트라는 기호 문자 이중 공통된 내용 이중 따옴표 문구 처리 확인. 자 4번 D4에서 D9 영역 셀 범위나 제 화면 보세요. 셀 범위나 셀의 특정 셀에 대해서 의미 이름을 부여하겠다. 이름 정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 상자에 가서 작업합니다. 범위 설정 이름 상자에 커서 놓으시고 대점 오타 조심 엔터. 자 오타 쳤습니다. 어디 가서 수정한다고요? 자 수정하는 거 이것도 기본적으로 2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수식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 여기 가서 수정한다. 이름 관리자에서 5번째 A3부터 F9 모든 테두리를 적용. 테두리 적용한 홈 글꼴 그룹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 적용한 후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굵은 상자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죄송합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 끝. 저장 시트상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